자,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년 개정 YG과학학원 지구과학 내신 대비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아마도 2022년 개정 내신 지구과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술제별 학교별 출제 경향 궁금하신 친구들도 많고요. 어떻게 공부하는 공부법도 궁금하신 친구들이 많으실 텐데 그 관련해서 해소해 드리고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 드리자면은 저는 기존의 시너지과학학원부터 생각의 차이 YG과학학원에서 시너지에서의 지구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곽민재입니다. 기존처럼 고2, 고3 지구과학을 계속적으로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제가 2022년 개정에 지구과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기존에 개정되기 전에 지구과학의 단원 목차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현재 개정된 지구과학의 단원 목차 되겠습니다. 색으로 칠한 표시한 부분들은 실제 개정이 되고 나서 새롭게 들어온 단원과 빠진 단원을 표시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구과학 개정되기 전에 지구과학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크게 1단원 2단원 같은 경우는 고체지구, 딱딱한 돌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단원과 4단원 같은 경우는 유체지구, 대표적으로 대기와 해양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3단원과 4단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중등과학부터 이제 통합과학까지 중복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리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은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관건이죠. 2학기에 대부분 봤었던 5단원과 6단원의 우주 파트가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다라고 보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때 지구과학 1에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앞에 말씀드린 1단원 중에서 1-2단원 대륙분포의 변화, 그 다음에 2-2단원 지층의 형성 순서와 나이, 여기 파트가 고체지구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난이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고3 친구들에서도 킬러 문항에 해당하는 파트가 이 파트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단원과 4단원 같은 경우는 막 드라마틱하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지 않고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에 나왔던 중등과학, 그 다음에 통합과학에서도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래도 잘 따라와주는 부분 중에 하나겠습니다. 굳이 여기서 어려운 단어를 꼽자라고 보시면 4단원의 중단원 2번,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엘니뇨랑 라니냐 파트, 이 파트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 때 나왔고요. 지구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지구 기후변화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실제로 내적 요인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 때 나왔지만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외적 요인이 굉장히 중시되게 나옵니다. 기본 개념도 살짝 난이도가 있어서 이 4-3단원인 기후변화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단원을 들어가시면 별의 분광연과 물리량, 여기 파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빠졌지만 외계행성계 탐사와 생명체 탐사도 킬러 파트에 해당했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개정되기 전에 지구과학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면 개정되고 나서는 지구과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원과 2단원, 기존에는 고체지구 파트였는데 최근에는 유체지구 파트로 바뀌었습니다. 각각의 중단원, 소단원을 보시면은 해수의 성질, 해수의 순환, 기압과 날씨 변화, 태풍, 악기상, 실제로 개정되기 전에 단원이 그대로 넘어왔다, 조금 순서만 달라져서 그대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여기 파트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을 내용 되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이거에 관련된 시험이 나오진 않았지만 1학기에 지구과학 개정을 총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1단원은 총 1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2단원을 넘어가시면 아까 그래도 유체지구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파트를 꼽아라 라고 했던 이 두 가지 파트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파트는 조금 공부가 들어가 주셔야지 난이도 높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 개념에도 조금 통합과학에도 차이가 있고요. 문제의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출제가 되는 파트가 이때 2단원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단원과 4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과 4단원은 기존의 1단원과 2단원 같은 고체지구 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킬러 파트로 나왔었던 지층의 형성 순서와 나이가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보여집니다. 아마도 여기 파트가 1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갈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2단원의 1-2, 1-2-1, 그 다음에 2-2, 3-1 파트 같은 경우가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중간고사 파트도 그렇게 쉽지 않다, 공부량이 조금 들어가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3-2랑 3-3 같은 경우는 암기성 내용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큰 대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사실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별 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인데 실제로 4단원 같은 경우는 마그마로부터 생성된 화성암, 그 다음에 변성암, 실제로 변성암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지구과학 2에 있었던 내용인데 실제 개정되고 나서 지구과학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여기 파트는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고 어느 정도 조금의 이해도만 있으면 어느 정도 암기성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4단원 자체는 공부가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 같은데 정말 난이도 높은 게 이 5단원 태양계 천체 파트가 들어가겠습니다. 태양계 천체 파트 같은 경우는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태양계 행성의 겉보기 운동 파트가 되겠습니다. 태양계 행성의 겉보기 운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여기 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행성이 공전함에 따라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별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따져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개념 이해도 정말 어려워하고요. 당연히 그거를 문제에 적용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거는 태양, 지구, 달의 시스템에서의 식현상 되겠습니다. 실제로 식현상 같은 월식과 일식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여기는 중등과학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과학에는 너무 심도 있는 내용은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기만 하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풀렸지만 실제 새롭게 들어온 지구과학에는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단원은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우주 파트의 시작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도 1학기 기말고사에 공부를 조금 어려워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6단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단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별의 분광형과 물리량, 여기가 실제 고3들 중에서도 포기할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계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각각의 비례한 관계를 가지고 계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HR도랑 별의 진화와 에너지원 같은 경우는 실제 HR도에서는 그냥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요. 기존의 통합과학에서 나왔었던 별의 진화에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그래프로 나타낸 단원이다 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3을 보시면 별의 진화와 에너지원, 여기는 통합과학 내용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통합과학의 1단원 우주 파트를 잘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6-3단원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6-4랑 6-5는 실제 우리 태양계가 아닌 먼 우주로 들어갑니다. 은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이 파트 중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게 허블 법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허블 법칙은 실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를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기 파트를 조금 재밌어 하지만 그게 아닌 친구들은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 파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우주의 진화 같은 경우는 몇몇 학교에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대부분의 학교 같은 경우들은 여기 파트가 아직 미지야, 밝혀진 것들이 많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딥하게는 나오지 않는 파트가 이 6-5 마지막 파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실제 개정되고 나서의 좀 중요 과목, 주요 단원을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여기는 엘니뇨 라니냐 파트, 지구기후변화, 여기는 외적 요인 파트, 그 다음에 지층 생소와 실질적인 나이를 체크하는 파트,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기말고사로 넘어오셔서 실제 5단원부터 6단원 사실 전부 다 중요합니다. 여기 파트가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어려운 게 뭐냐라고 보시면 첫 번째 5-1단원 파트, 그 다음에 6-1단원 파트, 그 다음에 실제 6-4단원 파트가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2학기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학습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실제 몇몇 학교가 지구과학이 2학기만 열리는 과정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방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각각의 1, 2, 3단원, 4, 5, 6단원으로 구분하셔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나 1학기 과정에 이 지구과학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2학기 과정에는 뭐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융합 심화 과목
과목에 관련된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융합 심화 과목이라는 뭐냐? 실제로 지구과학 중에서 조금 딥하게 배우고 싶어 기존에 지구과학 1, 2로 구분되었을 때 지구과학 2 내용 중에서 실제로 비슷한 파트만 추려서 지구 시스템 과학이라는 새로운 단원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정되기 전에 지구과학 2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1단원 같은 경우는 지구의 탄생과 진화부터 여러 가지 중력장, 지구의 내부를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개정이 되고 나서 이 자기장에 관련된 내용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지구과학에서. 자, 그 다음에 2단원을 보시면 편광, 현미경과 관찰, 암석의 조직, 실제로 지구를 뜯어보고 그 지구를 구성하는 암석들을 뜯어보는 게 이때 1단원과 2단원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원을 넘어오시면 마찬가지로 딱딱한 고체지구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중에 3-4단원 변성작용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구과학에다가 들어온 내용이 이때 변성 파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느 정도 암기성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단원, 5단원을 보시면은 유체지구의 파트와 내용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해수를 움직이는 직접적인 힘, 에크만 수소, 그 다음에 5단원 같은 경우는 대기의 직접적인 운동을 이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1단원부터 5단원까지가 지구의 고체지구 파트랑 유체지구 파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지구 시스템 과학으로 추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체지구에 관련된 내용이 줄었고요. 유체지구는 그대로 들어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 파트를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게 대부분 편성이 되었고요. 몇몇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1학기 때 선택할 수 있게 변경된 게 이 지구 시스템 과학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가 아닌 2학년 2학기 때 이걸 선택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융합 심화 과목 중에서 조금 더 난이도 높은 우주 파트만 촥 추려서 만들어낸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우리는 행성우주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행성우주과학은 기존의 지구과학 2에 굉장히 어려운 전체 파트가 다 모여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개정이 되기 전쯤에 실제로 여러 가지 별들의 관측 및 천구좌표계라는 파트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 파트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거에 유전이랑 난이도가 비슷하다, 오히려 유전보다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파트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존의 지구과학 1에 들어가 있었던 외계행성계 탐사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외계행성계 탐사 같은 경우는 실제 지구과학 1에서도 킬러 파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행성우주과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정말 높은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학교별로 시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해봐.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별 시험 특징은 대표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배재고, 한양고, 광문고, 상일여고, 강동고, 명일여고, 강일고, 선사고 기존의 재학생들이 맞아왔었던 여러 가지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제가 크게는 고3 기출문제 유형으로 나온다, 수특수한 유형으로 나온다, 교과서 및 학교 프린트 위주로 나온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서답형이 조금 없어지는 추세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현재 서술형이 있는 학교는 배재고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문고도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배재고의 학교별 시험 특징 먼저 말씀드리고 학교별로 시험 난이도가 어떤지 그리고 등급컷 정도는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재고 같은 경우는 고3 기출문제 유형이 그대로 나옵니다. 당연히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정말 높은 학교가 배재고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배재고 선생님이 수능 특강 2점짜리 여기 풀어봐, 수능 특강 3점짜리 여기 풀어봐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 파트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3 기출문제 유형, 연계 유형이 굉장히 많고요. 마찬가지로 수특수안의 연계 정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및 학교 프린트, 과거에는 학교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종종 많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형 이거 나오니까 이것만 공부해야겠다라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수업 및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말 잘 들은 친구가 내신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 학교 수업을 잘 들어라. 그 다음에 계산하기, 그 다음에 좀 더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형별로 공부를, 유형별로 학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영고로 넘어가 보시면 한영고는 재작년부터 집중이 수제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기존에 고3 기출문제, 수특수한, 교과서 및 학교 프린트의 출제 유형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었습니다. 실제로 한영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능 특강 같은 경우가 부교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집중이 수제할 때는 수능 특강 유형으로만 나왔지만 사실 수능 특강으로 유형만 나오려면은 조금 한정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고3 기출문제 유형들도 많이 착안해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프린트해서 따로 배부되시는 게 없고요. 대부분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나가시기 때문에 수능 특강이랑 고3 기출 문제 유형으로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문고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한 4, 5년 전 같은 경우는 광문고가 무조건 교과서, 무조건 학교쌤이 말씀하시는 내용만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 수능 특강에서 난이도 높은 유형들이 종종 출제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광문고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쌤이 말씀하시는 게 법입니다. 곧 수능에서 이렇게 나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쌤이 그렇게 믿고 싶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학교 수업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교 프린트의 빈칸 및 여러 가지 유형들도 잘 챙겨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광문고를 대비시킬 때는 광문고 친구들을 따로 제가 학교 프린트랑 교과서별로 제가 빈칸 출원 및 여러 가지 OX 문제를 따로 만들어서 광문고 학생들을 달달 10번이고 5번이고 반복돼서 풀립니다. 실제로 광문고 같은 경우는 실수를 안 하는 친구들이 점수대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광문고는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일여고로 가겠습니다. 상일여고는 사실 단원별로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쉽게 나온다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고3 기출 유형에서 보기가 조금 쉽게 나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성들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만점자가 제가 실제 조금 있었는데 그 친구들에서는 고3 기출 문제를 정말 완벽하게 준비시키고 시험장에 보내니까 만점을 받아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일여고는 첫 번째 당연히 학교쌤 말씀 잘 들으셔야 되고요. 고3 기출문제의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고입니다. 기존의 강동고는 정말 대비하기가 어렵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강동고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난해한 경우들이 조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가장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실제 강동고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올지 잘 모릅니다. 학교쌤이 자기의 생각대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너네 이거 한번 풀어봐 라고 해서 작년 기준 같은 경우는 막 70점의 1등급 컷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못 푸는 대비가 조금 어려운 유형으로 학교 선생님이 내고 싶은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1등급 컷이 70점이라는 얘기는 30점은 못 맞추게 문제가 나온다. 나머지 70점만 맞으면 되는데 실제로 그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고3 기출문제 유형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막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특수한 유형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나오는 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동고 시험을 대비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기초 개본 개념을 명확하게 본인 스스로 본인대로 만들어내라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로는 수특이랑 자이스토리 및 마라톤과 같은 고3 기출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명일여고로 가겠습니다. 명일여고는 거의 몰빵으로 고3 기출 문제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배재고랑 유형이 가장 비슷한 학교가 명일여고여서 실제로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학생 수도 적기 때문에 거의 만점 혹은 한두 개 틀려야지 1등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고3 기출 문제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 학생이 2등이었는데 2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1등만 결과적으로 지구과학은 1등급을 맞는 학교가 명일여고이기 때문에 좀 더 빡세게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는 게 명일여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일고로 가겠습니다. 강일고도 사실 강릉고랑 느낌이 조금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문제 유형이 아닌 학교쌤이 내고 싶은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학교가 강일고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출문제도 많이 차관이 되고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만 해라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쌤이 말씀하시는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 내용 꼼꼼하게 정말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3 기출문제도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선사고로 가겠습니다. 선사고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유형 같은 경우는 고3 기출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본인 스스로의 개념 정리 첫 번째로 하시고 그 다음에 고3 기출문제 꼼꼼하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 같은 경우는 고3 기출문제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금까지 나왔었던 내용 꼭 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나오는 단원 같은 경우는 시중교재 중에서 난이도 높은 것들 혹은 좀 헷갈리는 것들을 명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구과학 커리큘럼 그리고 제가 개강하는 요일 설명해 드리면 저는 일요일날 3월 8일 그 다음에 화요일날 3월 10일날 개강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대단원 6단원 중에서 3단원이 아마도 중간고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총 5주차 동안 그에 해당하는 파트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3주차 동안 뭐 하냐라고 보시면 지구과학 특성상 얕고 넓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까먹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6주차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파트를 총 정리해서 여기 중요하다, 여기 중요하다, 이거 실수할 수 있어 정도로 정리해주는 시간이 6주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주차 같은 경우는 실제 학교 유형으로 정말 비슷한 학교별 내신 대비 유형이 7주차 때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로 출제하는 게 7주차 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스트 8주차에는 직보로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1년 지구과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기존에 제 겨울방학에도 들었던 친구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미 한 바퀴를 돌린 상태입니다. 실제로 꽉 찬 얼스어스 비우주 파트 우주가 아닌 전체 파트가 겨울방학 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의 4주는 우주특강입니다. 실제로 여기 파트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4주 동안 그 파트만 달달달달 볶는 파트가 이제 4주차 여름방학 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해당하는 학교별로 제가 대비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주변에서 지구과학 내신하는 학원들이 많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꾸준히 지구과학 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아이들이 저를 따르고 저를 믿고 당연히 결과가 나와서이기 때문인데 그러면 왜 아이들은 제 수업을 선택하냐에 관련된 간단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강사의 수영은 당연히 기본 개념 학습이 꼼꼼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별로 체계적인 강의, 당연히 문제풀이 스킬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한 심화학습을 아이들한테 좀 입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그걸 위해서 매주간 주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만족도가 높은 파트가 주간 테스트인데 주간 테스트일 때 나의 빈 개념은 뭔지 그리고 빈칸 OX를 통해서 내가 채워야 되는 게 뭔지를 아이들이 많이 복습하는 파트가 이 주간 테스트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테스트에 관련된 내용은 어머니들한테 당연히 전달이 되고요. 등수 및 평균도 마찬가지로 전달이 된다라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교재는 자체 교재로 진행하고 있고요. 각각의 교과서별로 해당하는 좀 집요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자체 교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업 시간에 여기 파트는 이 학교에서는 안 나와 라고 이건 보지마 라고 하는 것들도 다 집어드리기 때문에 너무 난잡해진다라는 거는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라스트로는 직보 자료입니다. 실제로 직보 자료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자료가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직보 때까지 풀어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학생들이 잘 안 풀어오는 경향성이 조금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 꼭 풀립니다. 왜냐면 여기 파트가 직접적으로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자랑하는 자료가 이 직보 자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제가 진행하는 수업 시스템이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자부심을 느끼는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왜 여러 학생들이 저를 선택하냐라고 보시면 저는 꼼꼼한 관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교, 다른 학원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조교쌤이 관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제 학생인 만큼 제가 이 학생이 뭐가 부족한지를 꼭 알아야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클리닉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세 단계로 설명을 해드리면 YG 시그니처 자료 같은 경우는 손제작 필기, 손필기 노트랑 클리닉 엔집, 클리닉 엔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위해 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제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5주차까지는 아까 개념 진도를 나간다라고 얘기해서 개념 진도 나가는 파트가 숙제장으로 나가지만 그 이후에는 개념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부족한 것이 뭔지를 위해서 제가 총 1학기 중간고사 모든 파트에 시중교재 한 4권 정도를 묶어서 학생들한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학교별로 이때 클리닉 엔집의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특수단이 많이 나오는 학교, 그 다음에 학교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 학교, 고3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학교에 따라서 조금 차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클리닉인데 클리닉은 대부분 제가 진행할 것 같습니다. 클리닉 시간 같은 경우는 첫 주차에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같이 조율하는 스타일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제로 클리닉 시간에는 무조건 숙제 질문이 먼저, 두 번째로는 너네 이거 잘 알고 있니? 라고 하는 개념 빈칸 및 OX가 들어간 주간지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이 얼만큼 따라왔는지는 어머님들한테 다 문자 리포트로 보내드리고요. 리포트 들어가시면 좀 더 면밀한 학생들의 상태를 체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복습하는 영상 및 여러 가지 질문은 상시 받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때그때 모르는 것마다 계속적으로 질문해주고 저는 답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걸 답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궁금함을 빠르게 해소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YG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 및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열정을 달아서 학생들한테 쏟아내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학은 YG 과학원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또 다르게 말씀 안 드리고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열정과 그 다음에 어머니들, 학생들을 만족하기 위한 결과 YG 과학원입니다. 여기까지 곽민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